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그 맥쿼리 인프라 관련된 공시가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장 마감되는 때쯤 이제 나왔던 공시인 것 같은데요. 맥쿼리 인프라가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맥쿼리가 계속 그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투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10일 날 그 2,846억 한도의 단기 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이 단기 사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공시를 보고서. 근데 이게 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이제 인천 김포 고속도로 투자에 대한 공시를 했고요. 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어디냐 하면은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에 그 인천광역시 중구와 경기도 김포시를 연결하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환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제1순환도로와 이제 제2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지금 이 투자 대상인 인천 김포 고속도로고요. 이거는 2017년에 벌써 개통을 한 그런 도로입니다. 2017년부터 30년간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민자 도로인데, 이번에 이제 자본 재구조를 하면서 맥쿼리가 참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통행료가 한 2,600원 한다 그러네요. 저도 여기를 옛날에 한번 지나갔었는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신규 도로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47년 3월 달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2017년에 개통된 이후에 통행량이 연평균 13.5%씩 꾸준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향후에도 좀 유망해 보이는 것이, 인근에 이제 지역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청라나 송도나 이런 쪽에 개발되는 지역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또 연결 도로들이 계속 개통할 수 있는, 개통할 계획들이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표에 보시면은 자산 경쟁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이제 소요 시간 자체가 약 그래도 한 15분 이상, 30분 정도까지도 땡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속도 자체가 평균 15km 이상, 이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보시면은 이 대상 자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을 연결해주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김포 파주 고속도로도 2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인천 3 연륙교, 요건 지금 그 인천대교, 맥쿼리가 갖고 있는 인천대교의 통행량과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보상을 받는 도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3 연륙교의 개통도 25년 정도, 그리고 인천 안산간 고속도로도 29년에 개통되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검단, 청라, 송도, 영종국제도시 이런 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통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후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이나 인천항 배후단지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도로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계속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잘 산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구조를 보면 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의 지분을 22.8%를 매입을 한 그런 딜이었고요. 단기 사채를 아까 이제 미리 확보했는데 1,156억을 단기 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분을 이제 22.8%를 369억에 매입을 하고요. 이 지분과 동일한 수준의 이제 후순위 대출에 이제 787억을 투자하는 그런 딜이 되겠습니다.
이 후순위 대출의 이자율을 보면 11.5%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러니까 맥쿼리 쪽에서 투자해놨던 다른 자산들과 이제 비슷한 후순위 대출의 이자율 정도 되는데, 기본적인 투자 구조가 앞에서 보셨지만 지분 투자도 당연히 있지만 후순위 대출의 이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쿼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잘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안정성을 굉장히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후순위 대출의 이자 수익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자를 이제 떼일 염려가 없어지는 안정성이 발생되고,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인 맥쿼리의 구조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맥쿼리가 굉장히 안정성을 갖는 거고,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전체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맥쿼리는 작년 연말 대비 3% 수준 빠져 있는 거고, 그것도 배당 지급된 거 감안하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보시면은 앞서서 내용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후순위 대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지 않을 것이고, 실시협약이 해지되면은 해지 지급금도 이제 관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맥쿼리에서 밝히고 있는 기대 효과는 일단은 주주들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 가능한 이익도 좀 증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펀드 자체가 지금 16개에 투자되고 있었는데 17개로 수입원도 늘어나고 위험도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중평균 운영 기간 자체를 1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자산에 대한 확보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청산에 대한 걸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투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배당금을 확 올려주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소폭의 배당금을 늘려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조금 더 맥쿼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들이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괜찮은 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신규 투자건을 계속 갖고 올 것 같은데, 좀 더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이고 이런 투자건들이 계속 들어오면 맥쿼리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고 몇 년 더 갖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이런 전쟁이라는 변수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변수는 있는 거고, 지금 FOMC 금리 이런 얘기 오늘 밤 내일 밤 이제 이런 부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대외 변수들에도 너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지만 내 이제 투자하는 대상들이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조금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이제 계획대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